아침 기상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용무를 마치고 나오면 주방에서 익숙한 김치찌개 향이 퍼집니다. 식탁에는 밥과 찌개 그리고 약간의 김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아침 식단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습관적으로 커피포트에 전원을 켭니다.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의 일과를 개시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상 속에서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65세 박철민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합니다. 그는 23해 동안 매일 동일한 아침 식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발이 심하게 부어올라 평소처럼 신발을 착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는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심각한 건강 상태를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치의 20% 수준으로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2주 내로 투석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23해 동안 지속해온 아침 식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후 박철민 씨는 주 4차례 매회 4시간의 투석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에 삽입된 카테터를 통해 기계에 의존하여 혈액 투석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그의 일상과 개인적인 자유는 크게 제약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박철민 씨에게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식습관 또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가 섭취한 아침 식사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신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신장은 약 100만 개의 미세한 역과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프론이라 불리는 이 기관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하며 혈액을 정화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아침 습관은 이 역과 장치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손상은 점진적으로 누적되어 매일 일정 수의 네프론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10년에서 20년간 지속되면 기능의 75%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의 특징 중 하나는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저하되어도 신체는 특별한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에 기능이 저하되어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 국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중장년층 인구 11명 중 1명은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환자의 96%는 본인의 질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증상은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얼굴에 부종이 생기거나 소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됩니다. 전신에 불편함이 느껴진 후에야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진단은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이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단계이며 즉시 혈액 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73 최동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개월 전 박철민님과 동일하게 신장 기능이 20%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투석을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은 신장 이식을 알아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는 현재 혈액 투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을 활동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태극권을 수련하고 텃밭을 가꾸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수치가 65%까지 개선되어 담당 의사가 학회에 보고할 정도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원인은 의외로 단순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침 생활 습관 중 4가지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기상 후의 4가지 행동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약물이나 고가의 의료적 처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침의 첫 45분을 이전과 다르게 보냈을 뿐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여기며 섭취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생략하는 습관이며 마지막 항목은 편리함 때문에 선택하지만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된장국이나 김치찌개처럼 염분이 많은 국물 요리로 아침 식사를 하십니까? 혹은 식사 후 커피나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일상적인 습관이신지요? 허리나 어깨의 불편함으로 인해 진통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간편식으로 대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러한 질문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장 건강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동우님처럼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상 후 첫 45분에 있습니다. 이 45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하루 24시간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은 향후 10년의 건강을 결정하며 이러한 영향이 누적되어 20년 후의 상태를 좌우합니다. 이는 미래의 삶의 질을 형성합니다. 투석 치료에 의존하게 될지 혹은 활기찬 노후를 보낼지는 바로 오늘의 아침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주요 아침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최동우님의 건강이 회복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45분간의 아침 관리법을 실제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합니다. 실천 방안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장합니다. 10년 후 박철민님의 사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함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아침 식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신장 질환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1,5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신장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기상 후 첫 1시간의 습관과 관련이 깊다는 점입니다. 68세 한미선님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1년 동안 매일 오전 6시 30분에 기상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후 당 함량이 높은 인스턴트 커피 3봉지를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단맛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여겼던 이 습관이 지난 여름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응급실로 이송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당일 오전 역시 평소와 같은 일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상 알람 후 세면을 먼저 하였습니다. 이후 주방으로 이동하여 인스턴트 커피 3봉지를 머그잔에 담았습니다. 주전제 끓인 뜨거운 물을 부었고 달콤한 향이 주방에 퍼졌습니다. 절반가량 마셨을 무렵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던 조카가 신속히 구급차를 호출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를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정확히는 5배 반에 달했습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의료진은 최소 3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미선님은 이 일을 계기로 31년간 이어온 아침의 한 습관이 자신의 신장 건강을 점진적으로 악화시켜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선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며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생활습관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진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한미선 씨는 인스턴트 커피를 정리하고 기상 직후 따뜻한 보리차를 10분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후 45분이 지나서 부담 없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국물 섭취량 또한 절반 미만으로 조절했습니다. 5달 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9달이 경과하자 정상에 가까운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이례적인 경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빠른 호전은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선 씨는 현재도 매일 아침을 따뜻한 보리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2시간이 지난 뒤에만 섭취합니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선 씨의 경험은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사소한 습관의 개선이 신장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생활습관 개선의 시급성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작은 실천으로도 신장 기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들이 과연 신체에 무해한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십니까? 바로 커피일 것입니다. 빈속에 다량의 카페인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신장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신장으로 향하는 혈관들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특히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좁아지면서 혈액의 공급량이 45%까지 감소합니다. 이때 신장은 상당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입니다. 이는 연쇄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안지오텐신이라는 비상 호르몬을 다량 분비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 자료에 의하면 이 호르몬은 혈압을 30에서 50가량 상승시킵니다. 급격히 높아진 혈압의 영향으로 신장 내 100만 개의 여과기, 즉 사구체가 점차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손상된 사구체는 신장 기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9세 송민주님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대용량의 차가운 커피를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변색이 콜라와 같이 짙은 갈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검진 결과 심각한 혈뇨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신장의 여과 기능에 이상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본래 처해로 배출되지 않아야 할 적혈구가 소변을 통해 빠져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페인은 신체에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뼈에 저장된 칼슘의 배출을 촉진하는 작용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커피 한 잔을 마셨을 경우 이후 10시간 동안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이 평상시보다 약 4배 반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배출된 칼슘은 신장 내에서 서로 응집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 발생 원인 중 약 68%가 이러한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61세 이경희님은 매일 아침 블랙커피가 아닌 단맛의 바닐라 라떼를 선택했습니다. 음료의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위장에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떼에는 액상과당과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동시에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혈당과 지방은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신장은 과도한 포도당과 지방을 걸러내기 위해 무리하게 작동하며 기능이 저하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간성 신증이라는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는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커피를 섭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더욱 촉진되어 평소보다 최대 7배까지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신장 조직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점차 단단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카페인 분해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4시간이면 체내 카페인이 모두 분해되었지만 70대에 이르면 18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소요됩니다. 이는 아침에 섭취한 카페인이 다음 날까지 신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기상 직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한 잔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최소 45분이 지난 후에 하고 커피는 식후 2시간 반이 경과한 뒤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에 섭취하는 커피는 신장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대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상 후 처음으로 섭취한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서 염분이 많은 국물 섭취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단에서 국물 요리는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항목입니다. 김치찌개, 된장국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따뜻한 국이 주를 이룹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 없이는 식사를 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염도가 높은 국물 섭취는 신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일 과도한 나트륨을 체내에 축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66세의 정수연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멸치 육수 기반의 시래기국을 매일 아침 2그릇씩 섭취했습니다. 된장과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었으며 작년 가을부터 건강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상으로 손과 발에 심한 부종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신장 기능의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신장 기능은 정상 수치의 약 15%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상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 범위의 7배에 달했습니다. 의료진은 한 달 내로 혈액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상황임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국물 한 그릇의 염분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김치찌개 1인분에는 약 7g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된장찌개의 경우에는 그 양이 약 8g에 이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소금 권장 섭취량은 5g으로 국 한 그릇만으로도 이 기준치를 상회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도한 염분이 체내에 유입될 경우 여러 생리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우선적으로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신체는 농도 균형을 위해 세포 내 수분을 혈관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혈액량이 증가하며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상승한 혈압은 신장의 미세 혈관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은 신장 세포해까지 도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64세 임재희님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식사로 국물 있는 면 요리를 섭취해왔습니다. 25년간 국물을 남김없이 섭취하는 습관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신장의 나트륨 결정의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염분성 신증으로 진단되며 한번 발병하면 회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염분이 적다고 인식되는 국물 종류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미역국, 콩나물국, 북어국 등에도 상당량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판용 조미료나 액젓에는 글루탐산 나트륨 및 여러 화학 성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향미 증진제는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 첨가물은 신장 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70세의 홍정혜님은 건강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직접 우린 다시마 육수만을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마 자체의 나트륨 함량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마 5장으로 우려낸 육수에는 소금, 약 4g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물 속 나트륨이 신장을 손상시키는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트륨이 신장 세포 내로 과도하게 유입되면 세포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푼 세포들은 서로 밀착하면서 주변 혈관을 압박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저해되고 신장 조직의 점진적인 괴사로 이어집니다. 괴사한 부위에는 단단한 반응 조직이 형성되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아침 국물의 염도를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권장됩니다. 된장이나 소금 대신 표고버섯과 양파로 맛을 낸 육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는 흐르는 물에 3차례 헹궈 염분을 줄인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은 건더기 중심으로 섭취하고 국물 자체는 전체 양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신장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아침 식단의 국물 메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20년에서 30년간 지속될 경우 신장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침 국물에 사용된 염분의 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한 습관, 특히 오전에 물을 마시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바쁜 일정이나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혹은 단순히 습관이 형성되지 않아 아침 수분 섭취를 간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이 매일 신장에 상당한 탈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62세 강수진님의 사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물보다 음료를 선호하여 아침 시간에는 과일, 주스 혹은 이온 음료를 주로 섭취했습니다. 물의 맛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섭취량은 반 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겨울 갑자기 우측 허리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예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부상으로 생각했으나 통증이 점차 심해져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신장에 5개의 큰 결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결석의 크기는 땅콩과 비슷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내시경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술 비용은 400만 원 이상 발생했고 회복에만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에도 신장 기능이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야간 수면 중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수분 공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호흡과 피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분이 손실됩니다. 아침에 기상했을 때 인체의 혈액은 점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농축된 혈액이 신장에 미세 혈관을 통과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심한 탈수 상태에서 신장은 마지막 남은 수분까지 보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동합니다. 소변을 최대한 농축하여 수분을 재흡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변 속 칼슘 요산 수산 성분이 서로 응집하여 결정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씨앗이 됩니다. 한번 생성된 작은 결석은 시간이 지나며 크기가 커져 결국 신장 조직을 막게 됩니다. 만성 탈수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67세 오상우 씨의 경우 젊은 시절부터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나도 참거나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로 대신하곤 했습니다. 60대 후반에 접어들며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었지만 초기에는 증상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신장이 점차 수축하며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성 탈수가 신장 기능을 저해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 내 노폐물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신장은 이 고농도의 노폐물을 여과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무리한 활동이 지속된 신장 세포들은 점진적으로 괴사합니다. 사멸한 세포의 자리는 섬유 조직이 채우게 되고 최종적으로 신장이 단단하게 굳는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아침 수분 섭취가 부족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혈액 순환이 저하되어 신장으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신장 기능이 50%까지 감소하며 산소 공급 부족으로 신장 세포의 괴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허혈성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됩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 기능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65세 배정민 씨의 사례에서 아침 수분 섭취를 물이 아닌 다른 음료로 대체하였습니다. 주로 커피, 홍차, 녹차 등을 마시며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 함유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해 소변 생성을 늘리면서 섭취량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분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 상태가 위험한 주된 이유는 체내 독소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수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체내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희석되지 못합니다. 고농도의 독소는 신장에 축적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신장 조직의 경화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또는 보리차 한 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7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45분간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수분을 공급합니다.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ml를 기준으로 합니다. 체중 60kg의 경우 1.8리터가 필요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컵으로 약 9잔에 해당하며 총량의 40%는 오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은 생명 유지의 기본이며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아침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셨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침 공복에 진통제나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기상 후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진통제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두통에는 특정 성분의 약을, 무릎 통증에는 이부프로펜, 허리 통증에는 소염 진통제를 약국에서 구매하여 복용합니다.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 무심코 복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신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72세 한 남성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윤대식 씨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28년간 매일 아침 관절염으로 인해 소염 진통제를 복용해왔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했으며 하루 평균 5정을 복용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한 달에 150정, 1년에는 1800정이 넘는 양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 가을 갑작스러운 목부기와 함께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진료 후 검사 결과 신장 기능에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진통제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의 기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통제의 주요 성분으로는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보호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물질이 부족해지면 신장 혈관이 수축하여 혈류량이 최대 6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신장은 산소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68세 김영숙님은 편두통으로 매일 아침 아스피린을 4알씩 복용했는데 이 아스피린이 신장 세포에 유전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전 정보가 변형된 세포는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멸하게 됩니다. 사멸한 세포들이 축적되면서 신장 기능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진통제를 섭취하면 독성이 20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66세 최은정님의 사례입니다. 매일 기상 직후 빈속에 진통제를 복용했고 약물이 위산과 반응하면서 독성이 더 강한 물질로 변형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혈액을 통해 신장으로 이동하여 네프론을 점진적으로 손상시켰습니다. 가공식품을 아침 식사로 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64세 박선영 님의 사례를 통해 관련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치즈 핫도그로 20년간 아침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편의성 때문에 매일 동일한 제품을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건강검진에서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30% 수준으로 저하되었고 혈중 인수치가 위험 단계까지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인산염의 위험성은 상당합니다. 핫도그 한 개에는 자연식품 대비 약 20배 많은 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인산염은 체내에 흡수되어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과도한 인을 역과하는 과정에서 네프론의 기능이 점차 저하됩니다. 발색제와 보존료 또한 유의해야 할 성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67세 노신동욱님은 매일 아침 햄을 4장씩 섭취했으며 햄에 함유된 아질산, 나트륨이 신장 혈관의 폐색을 유발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혈관, 내벽에 부착되어 혈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혈전이 신장의 미세 혈관을 막으면 해당 부위의 신장 조직이 괴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진통제는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후 50분이 경과한 시점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장에 부담이 덜한 약물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며 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여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계란, 두부, 현미밥과 같이 자연 그대로의 식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공 신선 식재료는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특정 약물과 가공식품이 신장 기능을 점진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오전에 어떤 약을 복용하셨고 무엇을 섭취하셨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4가지 아침의 생활 방식이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직후 따뜻한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70세 최동훈님의 주목할 만한 회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 10달 전 그의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3.6까지 상승하여 의료진으로부터 투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정상 범위가 0.9 미만임을 감안할 때 이는 기준치의 4배에 가까운 수치로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주변인들과 본인 역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동훈님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자신의 아침 습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기상 직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시간을 들여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매우 차갑거나 뜨겁지 않은 전보다 약간 높은 온도의 보리차를 약 8분에 걸쳐 입안에서 음미하며 천천히 섭취했습니다. 이 방법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신장으로 수분을 원활하게 전달합니다. 보리차를 섭취할 때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마실 경우 위에 자극을 주고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8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350ml, 즉 일반 컵으로 약 한 잔 반 분량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보리차의 온도 유지 또한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차가운 물은 위 점막을 자극하며 혈관 수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과도하게 뜨거운 물은 식도의 열로 인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화 비슷한 40도에서 43도 사이의 온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손으로 접촉했을 때 따스함이 느껴지는 수준이면 됩니다. 보리차를 마신 후 최소 45분 동안은 다른 음식물의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수분은 위를 거쳐 소장으로 이동하며 체내로 흡수된 후 혈액을 통해 신장으로 운반됩니다. 신장은 이 수분을 활용하여 야간에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을 역과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중요한 대사 과정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개월이 지난 뒤 처음 진행된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2.9까지 감소했으며 의료진 또한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9개월 경과 시점에는 2.3, 1년 후에는 1.5 수준으로 꾸준히 호전되었습니다. 혈액 투석이 필요할 수 있던 상태에서 정상 수치로 돌아온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보리차 섭취 시 개인에 맞춰 계획적으로 양을 조절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상 직후 체중 1kg당 12ml 기준으로 보리차를 준비합니다. 약 10분에서 15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총 720ml, 즉 일반 컵으로 약 3잔 반 분량을 음용하게 됩니다. 일시의 다량 섭취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20분 간격으로 한 컵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소변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색과 냄새 거품의 유무를 관찰하는 것이 건강 상태 파악에 유용합니다. 짙은 갈색 소변은 수분 부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옅은 노란색은 수분량이 적절함을 무색에 가까우면 수분 과다 섭취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현재 신체의 수분 균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상 후 처음으로 섭취한 음료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저염 기반의 자연식으로 아침 식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69세 서현숙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현숙님 또한 유사한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단백뇨 증상이 심각하여 소변에 거품이 많았으나 아침 식단을 근본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염분이 많은 국 대신 무염 식단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황태국을 조리할 때 소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와 대파 그리고 표고버섯으로 맛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초기에는 맛이 밋밋하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김치의 경우 흐르는 물에 3차례 헹궈 염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섭취했으며 모든 가공식품은 식단에서 배제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단백뇨 증상이 소실되었습니다. 저염 식단이 반드시 맛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천연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이나 다시마 황태 등으로 육수를 진하게 내어 사용하면 풍부한 감칠맛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 생강, 양파와 같은 향신 채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밋밋한 맛을 보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을 몇 방울 첨가하는 것도 음식의 풍미를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에서 특히 주의하여 제외해야 할 몇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즉석 라면과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국물류는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과 염장식품인 젓갈류 역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아찌, 고추장, 쌈장 등 발효된 양념류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 시 유의해야 합니다. 대신 계란찜이나 두부조림과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시금치나물과 같이 자극적이지 않은 반찬과 고구마, 단호박도 좋은 선택입니다. 당근이나 브로콜리처럼 천연의 단맛을 지닌 채소류 역시 유익하며 현미밥과 흑미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리밥과 같이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은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급한 식사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한 끼 식사에 최소 30분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천천히 식사하면 포만감을 더 일찍 느끼게 되어 결과적으로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단은 어떠셨는지요? 세 번째 사항입니다. 커피는 식사 후 2시간 반이 경과한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66세 장명희님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평생 유지해온 아침 커피 습관을 완전히 중단하기보다 섭취 시점을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마시지 않았으며 아침 식사를 마치고 2시간 반이 지난 후에야 커피를 섭취했습니다. 2시간 반 정도면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충분히 이동하여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공복 상태와 비교하여 카페인으로 인한 부담을 약 75%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 혈관의 수축도 완화되고 칼슘, 배출량 역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커피 섭취량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잔으로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스프레소 더블 샷이나 벤티 사이즈 아메리카노와 같은 고카페인 음료는 자제하고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커피에 두유를 첨가하여 카페인 농도를 희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커피 외에 다른 음료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둥글레차와 같은 곡물차는 카페인을 함유하지 않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루이보스차, 페퍼민트, 캐모마일과 같은 허브차 역시 훌륭한 대체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또한 기분 전환과 건강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커피를 즐기더라도 신장 건강을 고려하여 반드시 식사를 마친 후 2시간 반이 지나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약 80%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언제 커피를 드셨습니까? 네 번째 수칙은 약물 복용 시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통제나 건강보조식품은 식후 50분이 경과한 후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가 비어있을 때 약을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위장에 음식물이 있을 때 섭취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약의 독성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킵니다. 특히 진통제의 경우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증이 발생할 때마다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 통증의 경우 온찜질이나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통이 있을 시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약물 복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장에 부담이 덜한 성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은 이부프로펜 계열에 비해 신장 부담이 절반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물은 장기간 복용은 신중해야 하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의 섭취 또한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이나 즉석식품 등은 신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여 신선한 자연 식재료를 활용하십시오. 계란이나 두부, 고등어, 닭가슴살과 같은 비가공 단백질 섭취가 유익합니다. 빵 종류의 선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빵에는 당분, 트랜스지방, 보존제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빵을 섭취하고자 할 경우 가정에서 직접 조리하거나 첨가물이 없는 천연 발효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밥이나 귀리 등은 빵보다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식사로 가공된 식품을 선택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다음 5번째 사항입니다. 기상 직후 45분을 활용하는 습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이 골든타임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서 45분간은 공복을 유지하며 따뜻한 보리차를 소량 섭취하여 신체를 서서히 활성화시켰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한 체조와 함께 깊은 호흡을 병행했으며 이는 신장의 혈류량을 약 40%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침 기상 시 침대에서 급하게 일어나기보다 점진적으로 신체를 깨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누운 자세를 유지한 채로 팔과 다리를 펴고 몸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약 4분간의 가벼운 스트레칭을 마친 뒤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난 후에도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세안을 하고 보리차를 마시는 등의 활동을 45분에 걸쳐 진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유발하여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하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약 25회 정도 심호흡을 하는 것은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으로의 산소 공급을 늘려줍니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걷거나 약 5분간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45분의 시간 동안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지하고 불편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지속되면 자신의 신체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45분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이로써 신장 건강을 위한 5가지 아침 습관을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보리차 섭취, 저염식, 커피 시간 조절, 식후 약 복용, 그리고 완만한 신체 활동입니다. 이 핵심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할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47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명확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45분이 개인의 여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기상 후 첫 45분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신장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보리차를 마실 것인지 염분 높은 국물 대신 담백한 식사를 할 것인지 등이 해당됩니다. 통증 완화제에 의존할지 혹은 자연적인 회복을 도모할지 같은 사소한 결정들이 10년 혹은 20년 후의 투석 치료 여부와 건강한 노후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아침 습관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될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목이나 손가락, 눈꺼풀 등이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발 착용이 어렵거나 반지를 빼기 힘들어질 수 있으며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색이 혼탁해지는 변화를 보입니다. 또한 호흡이 가빠지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며 식욕 부진이 동반됩니다. 결과적으로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상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의 상승이 관찰됩니다. 정상 범위는 1 이하이나 이 수치가 2, 3 또는 4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수치가 4를 초과하면 투석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투석 치료는 통상적으로 주사 회 매회 4시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기계 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목이나 팔 부위에 인공혈관을 조성한 후 굵은 주사바늘을 통해 혈액을 처해로 유도하여 정화장치로 노폐물을 걸은 뒤 체내로 다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투석이 시작되면 개인의 삶에 질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자유로운 여행이 어려워지며 장거리 이동 시에는 해당 지역의 투석 가능 병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제약이 따릅니다. 식단 또한 엄격히 관리됩니다. 수분 섭취량 역시 제한되어 하루 800ml, 즉 컵으로 약 3잔 반 정도만 허용됩니다. 극심한 피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며 경제적인 압박 또한 상당합니다. 월간 투석 비용은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바람직한 아침 생활 습관은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경우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몸이 가뿐해지고 부기가 완화됩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권에 접어들며 소변 상태가 개선되고 피로감도 경감됩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용 약물의 양이나 의료기관 방문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원하는 음식을 섭취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로 떠나는 등의 활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산책을 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여유도 생깁니다. 경제적 걱정 또한 덜게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며 80대와 90대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정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3가지 사항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상 직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섭취합니다. 두 번째, 45분이 지난 후 저염식 위주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세 번째, 공복 상태에서는 커피나 특정 약물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이 간결한 3가지 습관이 신장 건강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약 한 달이 경과하면 신체가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5달 후에는 소변의 색이 맑아지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9개월이 지나면 혈압이 안정되며 1년 후에는 혈액검사 지표가 현저히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바로 꾸준한 실천입니다. 단기간의 시도 후 중단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5달 이상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체의 긍정적 변화를 인지할 수 있으며 1년은 지속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신장은 회복 속도가 더딘 기관이지만 한번 기능이 정상화되면 장기적인 건강의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신장이라는 기관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심장 기능이 정지하더라도 응급처치를 통해 회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신장 기능이 한번 손상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인공적인 혈액 투석이나 장기 이식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아침 시간 45분의 관리만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습관 개선 이후 겪으신 변화나 혹은 실천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건강한 신장과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 정보를 주변의 지인들과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널리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더욱 가치 있는 보건 지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